자, 그러면 우리 RC 책의 94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실게요. 네, 94페이지. 9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제목이 시제일 거예요. 영어로는 tense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제의 개념하고 영어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시제의 개념하고 다르죠? 예, 우리말의 시제의 개념은 되게 단순 시제화 되어 있다면 영어는 12가지나 되는 시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제를 단순 시제 또는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이렇게 큰 포괄적으로 분류를 좀 해놨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과거, 미래 진행형 시제 네, 그리고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구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에 있는 시제를 쭉 정리를 했는데 우선 시험에서 가장 출제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 시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문제에서 구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시제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 두 개의 문제가 보기에서 나왔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가? 현재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제 나름대로 좀 시제를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좀 필기를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화면을 통해서 좀 필기를 하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시제를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한 것들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시제들이 아니라 시제들을 묶어서 좀 구별하는 방법으로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이해하셔야만 시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토익의 문법 문제에서는 시제가 상당히 여러분들 출제 빈도가 빈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그동안 헷갈렸던 어떤 시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동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화이트보드로 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볼게요. 화이트보드는 쓰는 양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보다는 제가 그냥 제 화면을 띄우는 게 낫겠네요. 잠깐만 시제 파트를 보고 계셔 주세요. 시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우선은 첫 번째 현재와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 구별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길 겁니다. 현재가 어떤 시제일까요? 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라고 현재 시제를 얘기하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재 시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는 일을 현재 시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내일도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항상 늘상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 습관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반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적고 문단 모양이 없어지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제의 의미입니다. 현재 시제를 개념 정의를 한다면 현재 시제는 말 그대로 현재와 관련된 또 계속 그리고 불변의 진리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에 대해서는 어제 한 일, 오늘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일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반복적인 일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문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은 주로 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wash my hand. 손을 닦는다든지. 자, 이렇게 우리가 쓰면 요 앞에 이런 단어들이 막 붙잖아요. always라든지. 이런 빈도부사가 같이 붙어서 뭔가를 항상 하고 있다든지 뭔가를 때때로 하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제의 개념은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 반복되는 일이나 계속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일 할 일이면 가까운 미래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그 말씀을 이제 잠시 후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적으로 현재 시제가 굉장히 폭넓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시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현재 시제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거나 또 예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자, 그때 대신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달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해서 그 여행 계획이 있는데 그럼 이미 다음 달에 여행을 할 정도면 여러분이 아마 티켓팅도 했을 거고 또 여행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다 짜 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다음 달에 나는 여행을 갈 계획이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인 I will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하게 쓰겠지만 이때 대부분 많은 경험이나 많은 어떤 그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까운 미래나 예정된 미래 대신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정된 미래, 가까운 미래, 확정된 미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게 사실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왜 현재를 쓰지? 그 이유는 예정되고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가 미래 대신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현재 시제가 쓰냐면 굉장히 또 예외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 텐데 if나 when과 같은 부사절에서도 if나 when과 같은 부사절에서도 자, 현재가 미래 대신 쓰입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이 좀 많아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현재 시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하고 구별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내리면 현재와 관련되어져 있는 반복된 거, 또 계속되고 있는 거, 그리고 불변의 진리. 자, 불변의 진리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늘상 항상 변함이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시제는 대표 시제로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시제에서 개념적으로 반복 계속 또 가까운 미래나 예정된 미래, 또 if나 when의 부사절이 현재 시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을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현재 진행형은 현재 시제와는 어떻게 다르냐면, 현재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라면 현재 진행형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에요. 즉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뭔가 어떤 의미가 돼요? 진행형의 의미처럼 continued,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 현재 진행형에 있어서 또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뭔가 일의 시작과 끝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 1시부터 해서 지금 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1교시는 50분에 끝날 거니까 그럼 50분에 수업이 끝난다고 하는 자, 이런 과정 중에 제가 중간에 있는 특정 과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토익 RC 수업을 지금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아마 50분이 되면 이게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즉, 현재 진행형은 어떤 일의 동작의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과 끝의 중간 지점, 특정한 시점을 나타내는 게 현재 시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식.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얘기를 언급을 해드리냐면 대부분 시제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현재 시제는 뭘까요? 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현재 진행형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물론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둘 간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시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제는 과거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도 해야 되는 반복되는 일에 대해 현재와 관련된 그리고 가까운 미래 if나 when의 부사절에 쓰이는 표현이고 현재 진행형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현재랑 헷갈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서 제가 한번 필기를 해드리면 자, 현재 진행형이란 그냥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동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동작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동사만 사용을 해요.
그럼 동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시간의 개념으로 시작과 끝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수업을 시작하면 지금 시작한 시간이 1시부터 시작해서 50분에 끝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1시 19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형으로 표현하겠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현재 진행형에서의 동작성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동작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면 뭔가를 먹는 거나 수업을 받거나 듣거나 또 우리가 달리거나 하는 개념들을 시간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시간의 개념으로 나타낼 수 없는 동작성이 없는 동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작성이 그럼 동작성이 없는 동사들은 진행형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러면 어떤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만들 수 없는가라고 예를 들면, 자, 어떤 것에 대한 유지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어요. 상태나 유지. 자, 그리고 소유를 나타내는 거,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를 나타내는 이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유. 자, 이러한 동사류들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작성이 없는 거라라고 얘기하냐면 명확하게 시작과 끝의 시점을 우리가 분류해서 나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문을 들어볼까요? 자, 내가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문은 자, 내가 나무를 한 그루를 저기다가 저 마당에다가 이제 세워놨어요. 마당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마당에 세워져 있는 그 나무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게 있을까요? 자, 오늘 10시부터 딱 내가 심어놔서 내일 12시까지 뽑을 거야. 가능한가요? 아니죠. 명확하게 누군가 언젠가 저 나무를 심어놔서 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이렇게 심어서 쭉 그 나무가 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언젠가는 저게 죽어서 뽑힐 수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라는 걸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또 예를 들면 자, 누군가를 내가 좋아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I am loving you 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이 될까요? 라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진행형 불가예요. 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사랑을 한다는 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자, 내가 10시부터 좋아하기 시작해서 내일 12시까지 좋아하자라고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라는 거죠. 소유도 볼까요? 뭘 가져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지게 되는 소유도 어떻게 돼요? 네, 내가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죠. 언제부터 가지기 시작해서 언제부터 가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사유는 생각을 하는 동사입니다. 자, 뭔가를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어떤 시간적인 거를 한계를 두고서 딱 정해서 생각하고 생각을 마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더 생각이 나니까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시간의 개념의 시작과 끝을 나타낼 수 있는 동작성이 없는 동사들을 소위 말해서 상태, 유지, 소유, 호불호, 사유 동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틀린 표현이다. I am loving you.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학적인 허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진행형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에서는 진행형 사용에 불가능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시험에 출제가 될 거고요. 또 현재 진행형과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제의 의미를 어떤 게 맞는가라고 고르는 거는 또 많이 출제가 되겠죠. 어떤 문서적인 작업에서 서류에서 파일을 작성하는데 그 내용이 쭉 어떻게 돼요? 진술이나 구술로 나와 있는 건 현재 시제를 쓰겠지만 동작성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업무 중에 뭔가 일과를 하다가 중간에 뭔가를 하게 되는 상황에 들어가서 다른 업무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특정한 그 상황으로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토익에서 말하는 알스에 나오는 그런 문장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현재 시제가 많이 쓰여지는 이유가 대부분 서류나 아니면 파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쓸 거고요. 동작성이 들어간 현재 진행형은 어디서 제일 많이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화요일날 하는 LC 수업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질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에서 많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시제가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제하고 현재 진행형의 시제라는 건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구별했으면 이제 과거랑 동작성이 없는 동사는 어딨나요? 네, 책에는 없죠. 지금 책에는 되게, 우리 책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문법에 있어서 시제 파트에 대한 정리가 이렇게 간단할 리는 없는데, 이 책의 특성상, 되게 좀 3페이지 정도 딱 요약이 되어 있는데, 아마 다른 기본적인 문법 개념책을 보면 시제 파트만 해도 한 20페이지 정도에서 뭐 15페이지, 20페이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상태나 유지나 소유 또 호불호를 나타내는 사유 동사류를 좀 영어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 유지를 하는 거니까는 belong to, 뭐 소유 belong to를 많이 나오는 게요. belong to 그다음에 호불호는 여기 보셨던 것처럼 러브, 헤이트, 또 생각하다는 띵크류, 그쵸? 상태나 유지를 나타내는 리마인드, 그쵸? 그다음에 아까 어디 서 있다라고 하는 스탠드, 그쵸? 그다음에 무엇이 되다라는 become, 그다음에 비동사류, 네, 비동사류가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요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요 동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서 얘네들은 상태나 유지, 소유, 호불호, 사유를 나타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하는 와중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또 보충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을 구별하는 건 어느 정도 제가 시제 부분을 정리를 좀 했고요. 필요한 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형입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형은 위에 있는 시제랑 뭐가 다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과거 시제를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야. 그럼 과거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이미 끝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과거의 습관, 지금은 하지 않는 과거의 역사.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그쵸? 예, 알 수가 없어. 현재나 아닌 다른 미래 시제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는 이러한 시제들은 특히 같이 등장하는 과거 부사들이 있어요. 예, 어떤 부사들이 많이 들어갈 거냐면 일단 가장 많이 여러분 보시는 게 이런 레스트요. 레스트, 먼스. 또 레스트 먼스가 되니까 레스트 이열도 되겠죠? 자, 레스트 이열이 되니까 레스트 위크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어제에 해당하는 yesterday. 자, 당연히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레스트 먼스, 레스트 이어, 레스트 위크 뭐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건 전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니까 해당되는 동사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익숙하진 않지만 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과거의 시제 부사가 또 뭐가 있냐면 어고라는 게 있죠. 어고. 그리고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just now가 있어요. just now. just now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막이라는 뜻이 그 just가 있잖아. 근데 just now는 직전에란 뜻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시제까지 직전에 과거에까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거 부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직전에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보다 앞선 바로 직전에 즉 과거에 끝났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when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에 뒤에 나오는 동사가 있을 거야. when으로 시작하는 것에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표현이 주어와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 과거 시제로 일치시키고요. 자, 그리고 또 과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in 다음에 연도가 나오는 거죠. 예,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I was born in 네, 1990 블라블라 이렇게 쓸 때 그죠? 1990 1990, 60, 1990, 80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예, 연도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부사를 나타내는 표현은 명확하게 좀 부사로 첨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제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내는 게 예, 굉장히 아주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셔서 어떤 부사들이 같이 이 문장에서 결합이 되어 있느냐가 동사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제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 시제는 이렇게 되는데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개념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거 진행형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과거에 똑같아. 이거 보세요. 현재 진행형이 현재랑 관련되어 있는 시작과 끝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중간 지점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과거에 행위, 동작, 똑같은 말이겠죠? 동작. 과거의 동작에 있어서 중간 지점, 특정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걸 특정 시점. 자, 때를 나타낼 때 우리 과거 진행형을 쓰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우리가 축구 4강을 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자, 축구 4강을 했습니다. 그 제가, 시청을 했죠. 12시부터 열심히. 네, 그래도 대한민국의 4강 진출을 아시안컵에서, 예, 응원하면서 했습니다. 12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기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반전을 딱 보고 저는 잤습니다. 자, 전반전을 보고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12시 30분쯤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우리가, 조금 좀 수세가 밀리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그러면 전반전이 12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후반 타임이 5분 정도 연장이 돼서 한 50분 좀 넘어서 끝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12시 30분에는 뭘 하고 있는 시점이었을까요? 네, 제가 네, TV에서 아시안컵을 시청하고 있는 중이었겠죠. 즉, 어떤 과거의 동작도 시작했던 게 있고 끝났던 게 있어요. 그 동작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는 부분을 우리가 나타낼 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진행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뭐냐? 동작성을 가지는 동사만 진행 시제를 가능하다고 했죠?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상태 유지, 소유, 호불호, 사유를 나타내는 이런 동사들도 과거 진행형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과거 진행형을. 그러면 과거의 개념은 그야말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과거의 습관, 이미 끝난 일 나타낸다면 과거 진행형은 동작성을 가지는 그 동사가 시작과 끝에 중간에 있는 과거의 특정 시점, 때를 나타내는 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간의 개념하고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문장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거죠. 자, 나는 was. 자, 이때 비동사를 쓰게 되는데, 비동사가 뭘 써요? 예, 과거형을 써야겠죠. I was watching TV. 자, TV쇼를 봤다? 몇 시에? 이렇게 나오죠. 몇 시에? 11시에. 오후 11시에. 오후 12시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어떤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시간의 개념을 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진행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과거 시제는 되게 포괄적으로 넓은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이미 끝나서 과거의 습관이고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이게 됩니다.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다. 다 과거 역사니까 과거 시제를 쓰겠죠. 자, 반면에 과거 진행형도 물론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지만 이 과거에 끝난 일이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시작과 끝에 있는 동작이나 행위의 중간에 특정 시점과 때를 나타낸다. 라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 시제랑 과거 진행형도 우리가 구별을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 완료 시제로 넘어갈 거예요. 예, 완료 시제. 그럼 완료 시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시제는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로 표현하거나 단순 과거, 또 선어말 어미를 써서 좀 그 동사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어미를 전미사를 바꿔줄 뿐이지 아예 동사 자체의 형태가 변형되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완전 다른 우리랑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좀 잘 구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시제 빈도에서는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완료 시제 부분이 제일 많이 시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는 이 두 가지를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구별하는 걸 많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익혀드려요. 그렇고, 자, 뭐하고 뭐를 구별할까요? 네,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
자,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둘 다 시작 시점이 과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는 이미 끝난 일이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현재 시제와 연관성이 없어. 반면에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일이 언제까지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야.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의 개념입니다. 자, 과거 시제는 이미 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돼서 다 따로 필기를 안 하고요. 과거 완료, 또 뭐 현재 완료,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과거 완료는 좀 이따가 이제 과거와 과거 완료도 한 번 더 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셔야 되고요.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도 현재 완료 시제예요. 또 현재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도 현재의 관련적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일이라도 내가 지금 궁금해요. 그 일을 내가 알고 싶어요. 그걸 경험이라 그러거든요.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현재 완료 시제고요. 또 과거의 일이 다른 것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도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써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건 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개 예문을 한번 들어볼 텐데, 자, 첫 번째. 제가 어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I lost my wallet. 자, 지갑을 잊어먹었습니다. 어저께. 자, 그러면 이건 분명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저는 이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어제, 지금 지갑이 있나요? 없는 상태이겠죠. 아니면 있는 상태이겠죠. 라는 걸 여러분 의미를 따질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어제 잃어버렸으니까 그 어제 잃어버린 그 행위의 동작에 로스트로 끝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또 다른 문장의 형태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 lost 를 어떻게 바꿨어요? I have lost 라고 바꿨고요. 제가 my wallet.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since last night이에요. 자, 지난밤 이래로 계속 어떻게 된 거야? 지갑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에 지갑을 잃어버린 건 맞는데 그 지갑이 없어진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야. 이것까지 표현을 하는 시제가 영어에는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완료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제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건 과거 시제가 맞지. 왜? 이미 끝나버린 어제 일어난 행위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지난밤 이래로 쭉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때 완료 시제를 쓴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주면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아일랜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자, 어떻게 물어봤어요? Have you?
제주도.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과거에 어떤 제주도를 당연히 다녀온 경험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를 갔던 건 과거 시제 맞아요. 그런데 제주도를 갔다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는 시점은 지금 내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게 Have you ever been으로 물어보게 되면 과거의 일이 현재의 의미가 있도록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시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완료 시제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좀 개념을 다르게 사용을 하죠. 우리 뭐 과거면 과거, 미래면 미래인데 이건 과거의 일이 어디까지? 현재까지 유지가 되거나 현재에도 끝나도 I have just finished my assignment야. 자, 내가 지금 막 뭘 끝냈어요? 네, 과제를 끝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과거를 끝낸 거니까 그 과거의 일을 끝낸 거니까 이것도 완료 시제를 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를 현재 완료 시제를 과거랑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 것처럼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 부사가 있어요. 완료 시제 부사. 자, 이 완료 시제 부사도 좀 정리를 해 놓을 건데 자, 우리가 과거에서는 last month나 year나 week나 yesterday, ago, just now처럼 과거를 나타내는 분명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 것처럼 완료 시제에도 이런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for 나오고 이 뒤에 수치가 나옵니다. 숫자가. 예를 들어서 for 3 years 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토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I have taught TOEIC program, English program. 네, 그리고 for 3 years 이렇게 들어가겠죠? 또 마찬가지로 자, since가 나오면 요거의 뜻은 좀 알아두실까요? 이게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뭐뭐 이래로. 자, 뭐뭐 이래로 사용이 되면 요 뒤에 나오는 건 뭐랑 같은 결합이 나오냐면 시작하는 시간이요. 시작 시점. 점이 나오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맛집 같은 데 가보면 그 위에 보면 since 이렇게 돼 있고 199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since 앞에 있는 문장을 사실상 완료 시제 문장의 형태에서 since 1998만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the store, 이 가게는 1998년 이래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야? This store.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have.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건 수동태가 되니까 have been. 그 다음에 managed since 1998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since는 뭐뭐 이래로 시작 시점부터 해서 완료 시제에 사용되는 이러한 전치사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가본 적이 있니 없니? 라는 걸 물어볼 때 가본 적이 있을 때 우리가 ever 위에 썼던 have you ever 좀 ever가 되니까 never도 되겠죠? 가본 적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가봤어, 2번 가봤어 라는 횟수를 나타내는 once, 또 twice 이런 거, 3 times 이런 표현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미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already. 또 아직 안 해봤어, yet. 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위에 과거부사 중에서 우리가 just now 기억하십니까? 네, 직전에 요 표현이 있으면 요거는 과거라고 했잖아요. 네, 과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막 끝났다고 할 때 jus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 just가 나오면 이거는 또 현재까지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완료 시제랑 같이 씁니다. 지금 막 끝났어 라는 거. I have just finished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just now랑 just랑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좀 암기를 당연히 해주시고요. 또 여기 나왔던 중에서 어고가 있잖아요. 어고,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의 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표현으로 완료 시제에는 비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비포도 뭐뭐 하기 전에 라는 뜻인데, 얘는 완료 시제랑 같이 쓴다는 거지. 이런 특이점들이 좀 구별을 해서 완료 시제 부사로 좀 암기하시면서 구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과거 시제 부사에 있어서는 어거나 저스트. 똑같이 어거는 전에라는 뜻이 비포랑 같이 있는데 얘는 과거대 쓰고 비포는 완료 시제에 씁니다. 저스트 나오는 과거까지 가는 직전이고 그다음에 저스트는 현재까지 시점으로 막 끝나는 막이란 뜻의 지금 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완료 시제에 같이 쓰는 시간의 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익혀두지 않으면 사실상 좀 단순 시제나 완료 시제를 구별하는 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난해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금 시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세 가지 정리했어요. 현재 시제하고 진행형 시제, 그리고 과거 시제와 과거 진행형,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있는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뭐가 남아 있냐면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좀 구별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상 지금 보니까는 50분 정도가 됐네요. 네,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우리가 뭐 가열차게 이렇게 열심히 진도를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시제 파트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나서 네, 완료 시제 중에서도 과거 완료 시제를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어딨어? 아, 자기도, 자기 경기도병원을 몇 번 가네, 오늘? 음, 없어, 지금. 지금 수업 중이어갖고, 나도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제를 구별해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네 번째는, 완료 시제 중에서 이제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같이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조금 전에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일이 뭐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거나 과거의 어떤 역사로 나타나는 거 이미 끝난 일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면 자 그럼 과거 완료를 구별하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 시작돼서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있는 과거까지 연결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금 시제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기엔 좀 모호해지고 실제 우리가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수월하게 과거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걸 개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구별할 때 가장 큰 핵심은 과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먼저 기준이고 과거 하려면 그보다는 먼저 일어난 일이 되거든요. 과거를 기준으로 먼저 일어난 일.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건 과거의 어떤 특정한 때였을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1998년도에 태어났다. 1990년도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1년 뒤에 여러분들은 대부분들 다 똑같으실 건데 우리나라에선 전통적으로 태어나고 1년 뒤에 돌잔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돌을 이렇게 기념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돌잔치라고 해요. 자, 이런 돌잔치를 하는 것도 과거죠. 그리고 태어난 것도 과거입니다. 근데 이 둘 간에 시간적인 순서에 차이가 존재해요. 즉, 이 시제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 완료 시제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일도 순서가 있어요. 즉, 먼저 일어난 일하고 나중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의 개념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요. 자, 그럼 이 원인이 되는 먼저 일어난 일이 무슨 시제가 되는 겁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죠. 네, 반면에 나중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즉 돌잔치를 한 건 태어나고 이후에 1년 뒤에 일어난 과거 얘기죠. 나중에 일어난 일. 시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 자, 이 의미가 결국엔 과거 시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할 때요. 자, 그러면 예문을 제가 다른 예문을 또 하나가 드릴게요. 자, 의사가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냐면요. 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라고 의사가 이렇게 부고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유가족들에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걸까요? 시제상 네, 틀리게 된 거죠. 자, 이 표현은 틀리게 돼요. 왜일까요? 자, 의사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난 이후에 어나운스드를 해야 되는 거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시제라는 거죠. 왜?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거기에 대한 판정을 해서 전달을 하는 게 의사가 어나운스 했던 부분이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건은 원인이 되는 사건이 될 거고요, 시간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돌아가셨다는 그 통보를 가족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시제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네, have passed away가 돼야 되는 거죠. had. 그렇죠. 이렇게 돼야만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음, 시제라는 개념에 있어서 과거 완료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과거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그 일이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일어난 결과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게 과거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일이 물론 이전에부터 이어져서 과거 완료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아마 책에는 나와 있을걸요. 이렇게 네, 과거 완료 시제란 뭐 이러면서 과거 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그쵸? 네, 쭉 이어져서 그 이전부터 이어져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 과거 완료를 구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즉 과거의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얘가 먼저 일어난 일인가? 아닌가? 이 시점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면 과거 완료 시제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머지 시제 파트를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 미래 시제는 있을 거고 미래 시제는 당연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낼 겁니다. 근데 아까도 나타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미래 시제는 조동사 위를 써요.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써서 나타내고요. 자, 반면에 가까운 미래, 확정된, 예정된 미래는 현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또 현재나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진행 시제를 쓸 때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실 그 완료 시제랑 뭐 미래 시제랑 합쳐진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흔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명확하게 쓰지는 않으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렸던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서 좀 구별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다가 또뭐 정리되어져 있는 내용의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제 부분 여러분 정리할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한번 와서 책에 있는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문제 보시면 한 두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97페이지에 네, 스텝 2에 8번 하고요. 네, 97페이지에 스텝 2에 8번 하고요. 그리고 99페이지에 네, 스텝 2의 마지막 10번 요 두 문제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시간을 한 3분에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 한번 보시고 어떻게 문제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네, 문제 보시면은 97페이지 8번 next month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next month 그리고 employee cafeteria가 will be closing이 되겠죠. 네, will be 예, 언제 닫을까요? 2시에 닫을 예정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미래 시점과 어울리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will be를 써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에 이제 99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99페이지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Art and Publishing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네요. 자, 이 출판사가 an average annual growth of 7%죠. 해마다 매년 성장이 7%씩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그런데 since 동그라미 치시고요. It went to public 20 years ago. 자, ago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과거 시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 since를 잘 보세요. 이 since는 자, 그 회사가 어떻게 돼? public 20 years ago니까 20년 전에 when 그 public이니까 뭐로써 성장을 한 이후로겠죠. 그렇죠. 대중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로 성장을 한 이후로 쭉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때 필요한 시제는 have experienced, 즉 완료 시제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고가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과거로. 근데 즉 it went to public 20 years ago에 나와 있는 문장의 형태는 이 시점은 과거이지만 since 뭐뭐 이래로 쭉이라는 의미가 돼서 이때는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서 이렇게 문제 하나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8번 문제도 좀 주목해 봐야 될 문제네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by the time 하면 뭐뭐 할 때쯤에 뭐뭐 할 때 무렵에 이런 뜻이겠지? 자, 테크니션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discovered 했어요. 뭐 했습니까? 발견을 했죠. 자, 기준적인 시제가 discovered라고 하는 과거 시제예요. 자, 그런데 몇 가지 파일이 어땠어요? 몇 개의 파일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세요. disappear, 사라졌다라는 거지. 자, 봐봐. 발견을 한 게 과거죠. 그럼 사라진 건 무조건 언제가 돼야 돼요? 발견된 것보다 먼저 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지. 발견된 게 과거라면 그 프로그램에 안에 있는 몇 개의 파일이 사라진 건 이전에 사라졌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discovered라는 과거를 확인을 하시고 뒤에 있는 파일이 사라진 게 그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때 had disappeared, 즉 8번에 D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제 부분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사실상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이 시제 파트라는 걸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100페이지 보시면 기출 동사 어휘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하셔갖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102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실전 기출 문제도 시제 문제예요. 좀 전에 풀어봤던 거하고 맥락과 내용의 기출 유형이 굉장히 유사하니까 풀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에 능동태와 이제 수동태 파트로 우리가 진행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도 나와서 입장의 차이입니다. 입장의 차이예요. 그럼 입장의 차이가 있으려면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A라고 하는 것과 적어도 B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문장의 차원에서 항상 주체가 돼서 주인공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애는 주어죠. 네, 주어입니다. 그럼 이 주어가 어떤 대상과 관련돼 있어서 동작을 직접 하는 걸 우리가 능동태라고 해요. 여기 문장에는 she reverses the manual. 그녀가 그 매뉴얼을 수정했대. 그렇죠? 그러면 그 매뉴얼은
그녀에 의해서 수정이 된다라고 하는 밑에 수동태의 의미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자, 문장에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행위의 동작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 동작을 하는 것 간에 주체와 주인공과 당하는 입장의 대상이 서로 바뀌어졌을 때는 어떻게 다르냐는 거지. 자, 봐요. 자, 주어인 she가, 자,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문법적으로 얘를 동사하게끔 직접 행위를 하면 능동태였어요. 즉, 그녀가 그 매뉴얼들을 수정했어. 근데 자,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게 만약에 주어 자리로 옮겨지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녀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되는 상황이 되죠. 이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능동태를 active, 그다음에 수동태를 passive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자, 대상이 두 개가 있어요. 비슷한 대상이라고 할게요. 자, 사냥꾼하고 토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냥꾼이 토끼를 잡아. 그러면 the hunter, 헌터가 토끼를 잡았죠. 그래서 the hunter, 자, catch의 과거형인 caught를 쓰겠습니다. caught. 자, the hunter caught, 그리고 a rabbit. 그치? 토끼 한 마리를 잡죠. 자, 그런데 토끼의 입장에서 이제 보자는 거지. 그럼 토끼가 주어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토끼는 사냥꾼한테 잡혀진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사냥꾼에 의해서 잡혔다라는 의미가 돼서 rabbit 그리고 이때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수동태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에다가 모든 수동태는 다 똑같이 과거 분사형이 옵니다. past particles라고 영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암기했었던 어떤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불규칙 동사표라고 해서 불규칙 동사표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사의 형태의 불규칙 동사, 즉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을 암기하게끔 되어져 있는 이런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 부분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헷갈리는 게 몇 개가 있기는 합니다. 예,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줄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여러분 불규칙 동사표에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전부 암기된 상태에서 우리가 수동태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 비동사에다가 뭐가 필요합니까? 과거 분사형이 반드시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동사의 형태는 뭐에 따라서 우리가 시제를 먼저 배운 데 이유가 있어요.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능동태, 수동태 형태, 수동태의 형태도 시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동사의 변형형이 생기면서 마지막에는 과거분사형이 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시제에 따라서 수동태의 형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5페이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시제가 있으면 12가지 형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점은 뭐냐면 비동사 안에는 시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즉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he로 받으면 is나 was로 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you로 받으면 are나 were로 받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시제 중에서도 배웠던 게 지금 앞전에 진행 시제도 배웠고요. 완료 시제도 배웠어요. 그럼 진행 시제와 완료 시제가 수동태랑 결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동태 형태를 우리가 105페이지랑 또 106페이지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105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am이나 a나 is를 쓰죠. 단순 시제요. 그리고 과거분사요. 또 과거는 was나 were를 쓸 거고요. 단순 미래를 나타낼 때는 보세요. 조동사 will이 들어가면 뒤에 오는 비동사는 그냥 be로 고정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will을 뿐만 아니라 조동사가 오는 수동태 형태는 다 어떻게 될까요? can be, may be, will be, 그쵸? must be, should be 이런 식으로 돼서 조동사 다음에 항상 be로 고정이 되고 과거분 사용을 쓰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 보시면 진행형 수동태 볼게요. 그럼 진행형 수동태는 자 진행형은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의 ing 만듭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is cleaning. 자 그런데 진행형 수동태는 진행형에다가 수동태 비동사에다가 pp가 결합이 된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합칩니다.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의 ing. 자, 그리고 비동사에다가 수동태는 pp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이걸 합치게 되면 결국은 비동사에다가 빙으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비빙 pp 맨 마지막에 과거분 사용이 온다 그랬죠. 네, 그래서 비빙 pp 형태가 되고 이때 비동사도 역시 뭐에 따라서 수일치와 시제일치에 따라서 진행형도 무슨 진행형이 있습니까? 과거 진행형도 있고요. 현재 진행형도 있고요. 그죠?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비동사 형태가 is가 될 수도 있고요. was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완료 수동태는 자 완료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완료형은 have 혹은 3인칭 단수에는 has에다가 과거분사 pp로 만들어지고요. 반면에 이제 수동태는 비동사에다가 pp인 거죠. 그럼 pp가 두 개가 겹치니까 그 pp가 겹치는 게 비동사와 pp가 겹쳐서 완료가 겹쳐서 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has, 또 과거는 과거 완료는 had까지 해서 had, have, 네, has been pp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만들어진 형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네, 진행형은 그 방이 is being cleaned by Mr. Kim. 미스터 김에 의해서 청소가 되고 있는 중이죠. 예, 주어가 누구니까? 방이니까 방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청소를 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완료 수동태는 the room has been changed by the manager. 매니저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뀌고 되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죠? 바뀌게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의 수동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사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동태나 능동태가 어렵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과연 해당되는 주어가 실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상에 대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건지는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 문장의 해석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게 능동, 수동의 개념이 헷갈리게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108페이지에 자동사의 수동태가 나오잖아요. 이 자동사의 수동태. 자, 생각해 볼까요?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냐? 자동사는 1형식과 2형식을 만드는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그러한 문장의 형태고요. 그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1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2형식이죠. 자, 반면에 타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3형식, 4형식, 5형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식을 좀 공부를 했으니까요. 왜냐면 대상이 나오려면 별도의 대상인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문장에서 3형식, 4형식, 5형식의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 중에 좀 헷갈리는 애들이 있는 거죠. 특히 108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자동사인데 이게 타동사처럼 느껴져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이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은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동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왕래 발차이라고 하죠. 우리가 go, come, alive 그렇죠? 이런 동사들은 우리가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 안 돼요. take place나 expire, rise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식 동사가 별표예요. 예를 들어 비동사류, 그다음에 become, seem, remain 이런 동사류도 수동태를 만들 수 없어요. 예문 중에 하나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the factory 그 공장이 operational 운영 중이다. 그러면 보세요. 공장이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주나 아니면 그 회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The factory is remained operational by 공장주인, 뭐 staff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맞다고 보지만 문제는 remai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형식이에요. 즉 뭐야? 뒤에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의 형태로 쓰게 되고요. 수동의 의미를 지닌다고 해서 우리 말로 해석했을 때 다 수동태로 변형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셔야 되고요. 2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쓰고 그다음 과거분사 쓰고 by를 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the store 이 가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has been operated 혹은 has been managed by 예, the owner 그죠? 그 사장님에 의해서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by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다 죄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쓴 수동태는 정말 별표 3개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be 그 다음에 과거분사에 있는 수동태에다가 with가 오는 애가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족과 관련된 거. 이거는 다 with가 옵니다. be satisfied with, pleased with, 또 concerned, 관심을 가지는 거 with, be equipped with,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을 쓰는 게 있어요. be interested in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be involved in 어디에 개입하다. 또 그러니까 놀라는 거는 다 at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at. 그래서 be surprised at, be alarmed at 이런 식으로요. be amazed at 이런 식으로. be disappointed at 실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to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be exposed to 어디에 노출이 되다. be related to 무엇과 관련이 되어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for를 쓰는 경우가 있어. be known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자, 근데 이제 be known은 3가지가 있어요. be known to도 있어요. 예,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예요. 그 다른 대상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유재석. 유재석 is famous for 뭐뭐로 인해서 유명해요. 네, 뭐로 인해서 유명해요? 뭐로 인해서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있겠죠. 뭐 예전에 나왔던 뭐가 있을까요? 무한도전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유재석이 is known to 하면 us가 되겠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아니면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as가 있어요. 뭐뭐로서 유명하다. 신분이나 자격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유재석 is known as a famous comedian, famous entertain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s와 to와 for까지 3가지의 전치사를 다 쓸 수 있는 게 비노운입니다. 대신에 for를 쓸 때는 원인, as를 쓸 때는 신분이나 자격, 그 다음에 us를 쓰는 to를 쓸 때는 또 다른 대상이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어떤 전치사들이 나와 있는 거는 좀 출제가 좀 많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그럼 왜 수동태를 쓸까? 왜? 결국은 이제 능동태 문장에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니까 수동태 문장의 의미로 바꿔서 쓸까라고 하는 건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능동태의 주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많아서 즉 불특정한 어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너무 뻔해서 수동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쌀은 재배가 되는 거죠. 누가 재배합니까? 뻔하죠. 농부가 재배하죠. 그래서 rice is grown 이렇게 그냥 쓰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주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입장에서는 알 수 없을 때입니다. 그게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내가 이게 좀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뉴스에서 보시면 연일 나오는 사고에서 총을 내가 맞았어. 다쳤어.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다쳤어. 총을 맞았어. 라고 한다고 할 때 그 누군가를 알 수 없잖아요. 예, 그 누군가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뭐예요? 이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바로 수동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또 동일 문장에서 2개의 문장이 연결되는데 주어를 바꾸기가 싫어. 주어를 바꾸기가 싫어.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를 능동태를 쓸 때 주어를 바꿔서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또 대상이 된 수동의 의미가 될 때는 동사를 변형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수동태 문장을 쓰는 이유가 맥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제가 수동태를 정리하는 데에서는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았던 건 우리 교재 정리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예. 거의 보시면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맞는 확률이 50%가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동태 개념이 아직 안 잡혔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동태 문제를 좀 몇 개 좀 풀어보고 같이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7페이지 보시면 네, 107페이지에 보시면 107페이지에 스텝 1을 한번 풀어볼까요? 수동태만 구별하는 거니까 1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 또 109페이지에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네, 문제 10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 10번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시간은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2분 정도. 네, 1번 한번 볼게요. 자, 진도 인더스트리얼. 자, 진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싱가포르의 공장을 지난주에 예, 에디션 2니까 추가적으로 50 million 1,500만 불짜리를 어떻게 했어요? 열었죠. 개설했죠. 자, 직접 이 회사에서 이 산업에서 만든 거니까 어펀드, 능동의 형태가 되는 어펀드가 될 거고요. 시제는 과거 시제 돼야 되겠죠. 지난주에 오픈했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109페이지에 10번 한번 볼게요. The newly renovated laboratory네요. 자, 새롭게 리노베이션이라고 하고 renovated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laboratory가 즉 뭐가 네, 연구실이 개조된 연구실이 equipped, is equipped가 됐으니까 장비를 갖추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다. State of the art research equipment, 즉 최첨단 연구 장비로 갖추었으니까 자 이때 equipped라고 하는 이 수동태 형태에서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고요. 그때 필요한 게 뭘 씁니까? equipped는 with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동태 문제들을 간략하게 봤고 11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기출 동사 어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훈련하시고요. 또 110페이지까지 문제 여러분 푸시면서 수동태 파트를 좀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파트를 지금 갈 거냐면 여러분들은 저 뒤에 있는 11강에 있는 전치사로 한번 갈게요. 11강에 있는 전치사. 네, 10강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그 다음에 이제 분사 파트는 준동사 파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간상 좀 우리가 여유가 좀 많이 없는 편이니까 다음 시간에 마저 하기로 하고, 자, 우리는 11강에 있는 전치사를 좀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들어가서 명사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형태로는 명사와 대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의 형태가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전치사가 들어가고 뒤에 명사, 동명사, 대명사가 오면 이제 품사가 바뀌게 돼요. 자, 명사나 동명사,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명사 보호 역할을 해서 문장에서 필수 성분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전치사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 바뀌게 돼요.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게 돼서 문장에 있어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품사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전치사의 쓰임. 첫 번째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즉 명사. 여기서 보시면 the result of the survey 명사 꾸며주죠.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이거를 유사보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문법 책에서는 등장하기도 하는데 즉 주어에 필요한 것을 보충해주는 our staff. 자, 우리의 스텝은 우리 직원들은 자, is만 가지고는 문장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때 전치사구로 보어가 들어가서 on duty,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호를 역할을 하는 거지. 주격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형태로 될 수도 있습니다. For safety reasons,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inspectors가 조사관들이 공장을 매달 방문할 거래. 그럼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는 게 전체 문장을 이제 꾸며주는 상태가 되고요. 또 이제 전체 사고가 문장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부사구처럼 활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에 절을 꾸며주는 거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전치사구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0페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외워야 될 게 이제 의미적으로 어떤 전치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형태의 전치사가 있을 건데 141페이지 문제를 봐도 이 문제 유형은 전치사만 나와 있어. from, since, by, until, in, for, of, from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라는 건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140페이지 보시면은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전치사에는 대표적으로 in. 자, in은 연도나 계절이나 분기나 월을 써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in 28. 그 다음에 in winter. 그 다음에 in the third quarter. in January. 자, 반면에 날짜나 요일, 특정한 날짜에도 on을 써요. 크리스마스, on Christmas Day예요. 이런 식으로 on June 27th. 그 다음에 on Saturday 요일에 쓰고요. 자, at은 시각, 예, 시점을 나타낼 때 at 7 o'clock at night,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from은 시작, 그 다음에 끝나는 건 to 쓰죠. from A to B 이렇게 쓰니까요. 그 다음에 since는 우리가 아까 완료 시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뭐뭐 이래로, 또 until은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될 때 언제까지, by도 언제까지라고 쓰는데 둘의 차이점을 구별을 굳이 하자면 by는 동작이나 상태가 특정 시점에 완료가 되는 거고요. 약간 지속이 되는 상태에서는 until을 쓴대요. 예문 볼게요. inspection은 언제 지속이 됩니까? 9월 중순까지 지속이 된다면 여기 보면 we should recruit a manager, 매니저를 뽑는 채용해야 되는 거는 November 30, 즉 11월 30일까지 끝난다는 이런 개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 지속은 until, 그다음에 완료는 by라고 하면 특정 동작에 대한 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 그다음에 for 아까 했습니다. 숫자, 기간이 나오죠. 뭐뭐 하는 동안이 되고요. for 3 weeks. 자, 이제 during하고 for하고 우리말 해석으로는 같은데 during은 숫자나 기간이 아니라 어떤 행사가 나와요. 특정한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뭐 during the vacation, summer vacation, during the performance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수치로 나오는 거는 for를 쓰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 대한 특정한 행사, 기간이란다. 그 사건을 나타내는 거는 during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within은 뭐뭐 이내에 라는 뜻이에요. within 30 days. 그다음에 throughout 하면 뭐뭐 내내 쭉이라는 개념이 되죠. throughout. 자, 그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네, 이때는 이제 장소와 위치를 나타낼 때 역시 in하고 on하고 at을 쓰죠. 비교적 넓은 장소나 안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데는 in을 써요. In New York, in the whole, 그러니까 도시랑 나라일 때는 좀 큰 개념이 되니까 in을 쓰겠죠. 반면에 표면에 접촉해야 돼. on the floor, on the wall, on the shelf 이런 식으로 표면에 붙어서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는 거 on을 쓰고요. 자, N은 특정 지점의 아니 비교적 좁은 장소, 지점을 나타내는 at the store, at the airport, at the station. 자, 이렇게 씁니다. 자, between은 A와 B 둘 사이인데 둘 사이의 between이고요. 둘을 넘어가는 셋 이상일 때는 뭐뭐 하는 중에 뭐뭐 사이에는 among이 돼요.
여기 보면 among the residents, 주민들 중에, 주민들이 둘은 아닐 거잖아. 그렇게 구별해서 쓰시고요. with는 좀 전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데 next to, 그 다음에 by, beside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 옆에, 곁에란 뜻이고요. near은 근처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개념이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in front of는 뭐뭐 앞에, behind는 뒤에, opposite 하면 반대편이에요. 예, 비슷한 걸 우리가 across도 있겠죠. 가로질러서 있는 거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어디를 향해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건 to America, 미국으로 가는 거죠. I went to, 그죠? 이렇게 하고 America. 자, 그 다음에 toward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목적지보다는 향해 가느니까. through는 무엇 무엇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해서 통과하여. along은 따라서 가는 거죠. 봐. 숲은 안을 관통하는 거라면 해변은 해변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해변을 해안을 따라서 가는 거니까 이때 전치사가 달라지는 거죠. along을 쓰겠죠. 자, across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질러서 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건너서 이렇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144페이지도 볼게요. 어떤 것에 대한 수단이나 동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수단을 나타낼 때 by를 써요. 그 무엇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말로 했을 때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by the senior executive, 최고 중역 회의에 의해서 이런 뜻이 되죠. 우리가 수동태에서 썼던 뭐뭐에 의해서 의미죠. 그다음에 through는 무엇 무엇을 통한 수단, with는 역시 도구를 나타낼 때, 그다음에 without 무엇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몇 개 있는데 without 있고요. 그다음에 against, 또 opposite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또 기타 여러 가지 전치사의 의미 about 무엇 무엇에 대하여. 자, 이건 좀 어려워. 왜? 무엇 무엇에 대하여는 대부분 about 쓰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쓸 때도 있고 over를 쓸 때도 있고. 자,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렵죠. 또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as, 무엇을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for, 무엇 뭐처럼 이라는 like. 그러니까 like가 동사로는 좋아하는 뜻,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뒤에 명사가 오는 전치사는 무엇 뭐처럼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unlike는 뭐뭐와 달리,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due to, because of, 하나 더 써놓을까요? owing to가 있어요. O-W-I-N-G T-O, owing to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 무엇과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이런 표현들의 전치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g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동사의 형태 ing인 분사나 혹은 동명사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건 전치사로 쓰입니다. 이거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4번. concerning, regarding, 무엇 무엇에 대하여, 무엇 무엇에 관해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치사 중에 about이나 on과 over와 비슷한 뜻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following은 무엇 무엇을 따라서, 무엇 무엇을 한 이후에 consider 등을 고려하며 including은 포함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파트는 제가 쭉쭉 읽어 내려간 이유는 그 의미에 따라서 이 전치사를 뒤에는 표현과 함께 암기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즉 due to power failure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고 following the instructions, 이게 독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듣기 LC에서도 되게 반복적으로 같이 표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치사 문제를 이제 우리가 암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암기하고 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셔야 돼요. 암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쵸? 내가 이게 전치사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봐야 다 찍는 거밖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 몇 개만 이제 하나씩 풀어본다고 한다면 141페이지에 네, 141페이지에 하나 풀어보시면 이 스텝 2에 9번 한번 풀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스텝 2도 9번을 다 풀게요. 어차피 이게 전치사 문제의 유형 비슷한 거라. 네, 그리고 145페이지도 9번을 풀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치사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알면 풀고 모르면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서 자, 여러분들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확실하게 이게 정오답이 나오는 거죠. 141페이지에 9번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자, Mr. Desai has been president of South Horizons Bank over 10 years. 자, 이 사람이겠죠. 예, 미스터 데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든 호라이즌 호텔 은행의 뭐예요? 은행장이겠죠. 은행장이었어요. 예, 10년의 기간 이상 동안이겠죠. 4가 되겠죠. 뒤에 나오는 4 다음에는 over 10 years 이게 힌트가 되는 거죠. 10년 이상 동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9번에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도 우리가 9번을 풀어보기로 했죠. 자, 더 tourism office니까 여행 사무실이 되겠네요. 자, 여행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convention center, across from the hotel district, 그러니까 from the hotel district, 그러니까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장소를 설명하는 거지. 자, 그럼 호텔 지구에 있는 건너편에 디스트릭트 하면 구역, 지구라는 뜻이 되겠죠. 컨벤션 센터, 회의실에 어디에요? throughout 하면 무엇을 관통하는 거니까 의미적으로 안 맞겠죠. 또 against는 반대편. 근데 여기서는 next는 next to가 나와야 되겠죠. 옆에라고 하면은 near이 제일 무난하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처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 next는 next to로 같이 쓰여야 됩니다. 뭐뭐의 장소의 의미로 갔을 때는. 아니면 next 다음에 바로 예,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에 9번도 우리가 같이 풀어보시면 자, 여기서는 좀 헷갈리겠네요, 여러분. 좀 난이도가 있어요. follow, follows, followed, following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뒤에 들어가 있는 the comple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completion 하면 완료죠. 30일간의 employment라고 하는 근무에 완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employee들은 뭐해라? 그 종업원들은 entitled to paid vacation입니다. entitled 하면 자격이 만들어지는, 자격이 주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급받을 수 있는 vacation, 유급 휴가라고 하는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죠? 그럼 30일 근무를 완료를 한 게 누구예요? 예, 뒤에 있는 employee들이 완료를 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있는 이 내용이 능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무엇 무엇을 따르면 무엇 무엇을 따라가고 이런 뜻이 돼야 되고 의미적으로도요. 그리고 전치사로 나타내는 following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아니면은 완성라는 이런 뜻의 의미의 명사구가 들어가서 following the completio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D로 확인이 되고요. follow랑 follows는 동사인데요. 동사로 쓰이면 안 되겠죠. 왜? 이게 문장이 아니라 구의 차원이 돼야 되겠죠. 문장이 하나인데 또 followed랑 following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follow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래에 어떤 항목들이 나올 때 followed가 되는 거지. 아래에 따르면 이런 뜻이 될 때는 followed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것을 뭐 하고 나서 직접 따라가는 게 행위의 능동의 대상이 되는 게 completion이니까 ing를 쓰는 형태가 돼서 수동의 의미가 아닌 능동의 의미를 갖추지만 의미적으로는 전치사의 의미로 확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법 파트를 어디까지? 149페이지에 있는 전치사 파트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사실상 이제 다음 주 되겠죠. 연휴 끝나고 난 뒤에 접속사와 이제 관계사 파트를 정리하면서 좀 문법을 다음 시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